네, 2022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이 좋아한 인민재판이 문재인과 좌파를 겨눌 줄이야. 오늘의 제목입니다. 유쾌한 정숙씨 다 아시죠? 아니, 김멜다 여사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이 계속 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이 기존 언론에 나온 걸 토대로 도대체 김정숙 우리 김멜다 여사께서 어떠한 옷을 몇 벌이나 입었는지 어떤 장신구를 썼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6일 현재 네티즌들이 확인한 거에 따르면 공개석상에서 우리 김멜다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은 코트가 24벌, 롱재킷이 30벌, 서로 다른 겁니다.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와 서츠 14벌 등 178벌이다. 액세서리는 한복놀이개 51개, 스카프 머플러가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와, 반지가 이렇게 많아요? 목걸이 이렇게 많아요? 브로치는 무려 29개, 팔찌는 19개. 진짜 많네. 가방 25개. 옷에서는 좀 그럭저럭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목걸이, 반지, 브로치가, 발찌가니까 저도 조금 가방 그러니까 좀 제가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데 조금 거슬리네 저로. 액세서리 부분은 207개였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몇 점이 문재인 김정숙 여사야 뭐 봉급 받는 데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봉급으로 산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는 계속 카운트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한 네티즌이 세워서 올렸더니 또 다른 사람이 추가로 확인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총정리가 아니다. 너무 많아서 찾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티즌들은 이 중에서 명품이 어떤 것이냐, 명품하고 비슷한 거를 찾는 대조작업 상당히 힘들죠. 이런 취재 저도 해봤는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과 김정숙 여사가 영화를 관람했을 때 옷에다 붙인 브로치가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 브로치의 모양이 프랑스 회사의 모양이죠. 까르띠에 회사에서 만드는 펜더드 까르띠에 브로치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야, 펜더드 까르띠에 브로치를 달았구나 라고 본다면은 이 브로치의 가격이 2억 원이랍니다. 네티즌들의. 근데 이 문재인 김정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조품이다 2만 원이다 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러자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거 가짜를 달았으면은 까르띠에사가 고소해야 되겠네. 짝퉁이니까. 그럼 청와대는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 사건은요 2018년 6월 한국 납세자 연맹이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벌어졌죠. 그리고 행정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일리가 없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외하고는 공개해라 라 그랬는데 이에 청와대가 항소 마감 3일 전에 항소를 했죠. 궁금한 게 이제 납세자 연맹입니다. 납세자 연맹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봤더니 제가 충분히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쪽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2015년 즉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활동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회장은 김선택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건설노련 대의원을 했던, 이거는 뭐 노조 활동하신 분이 모양이죠. 고성규 씨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이 많이 와 있네요. 이런 조직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봤더니 설립 취지를,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고 해놓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의 주인이니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받은 정부는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러 맡긴 돈을, 그 생선을 고양이처럼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금 말고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준조세가 많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걸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범법자가 되고 있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범법자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뭐 법을 뭐 이상하게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정해서 범법자가 되고 있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해결될 기미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로 뭐 벌금, 과태료 걷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정숙 여사님 옷 사 입고 또 누구는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비대하나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권력자들을 구경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자기 존대를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제 친구들이 이제 뭐 국장이 되고 뭐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은 가깝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지만, 장관실 안 가본 건 아니니까 가보면요, 점점 사무실이 커지고 비서들이 붙고 식사하고 오면은 칫솔에 치약까지 발라 갖다 놔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존대를 하도록 해서 원님처럼 행동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위대하거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계급이 높아서, 그래서 누구는 자리 보고 절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비대해지고 부자가 됐지만 국민들, 세금 뺏기는 국민들은 좀 가난해졌죠. 이러면 국민주권 국가가 아니죠.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써야 되니까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돈을 다 써야 또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받아먹기 위해서 또 먹이사슬처럼 기업들이 연결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납세자연맹이 이긴 그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3일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항소심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임기가 종료됐으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되고 글로 옮겨지면 몇 년이더라? 15년 동안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뭐를 어떤 돈으로 사입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먹었는지는 더더군지도 공개가 안 되겠죠. 이렇게 된 거는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는 대통령이 했던 기록을 고스란히 남겨라. 근데 당장 공개하면은 혼란이 있으니까 15년 후에 공개하라 그랬는데 이 법을 악용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 노무현 따라쟁이죠. 지금 한 것도 보게 되면 노무현 따라쟁이죠. 근데 노무현 정권 때는 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측근들은 그래도 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좀 뒤끝이 있죠. 유영민 비서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시위를 한다고 살인자다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붙였고, 이 사람들은 좀 악독하죠. 지금 권력을 이양하는 것도 정동영 씨가 졌을 때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선하게 이명박 정권한테 넘겨줬는데 이들은 좀 악독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좀 못됐죠.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해서 노무현의 장점이 아닌 나쁜 점만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이 뭔 옷을 누구 돈으로 입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장차관 회의할 때
도시락 먹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요. 일본에서는 다 공개됩니다. 일본 총리가 오늘 뭐뭐뭐 하는지 일본 신문 보게 되면 총리 일정이 딱 나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문제죠. 근데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저 모양이니까 더 문제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내 말 들어. 사실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이요. 민주주의 하자고 대통령 뽑아놓고 나서는 이 사람은 제왕이니까 자기들 원하는 걸 문재인 시켜서 강요를 시켰습니다. 아바타처럼 문재인을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은 제왕의 권리를 쓰려고 그랬었죠. 여기에 아주 주사파 등 좌파들이 아주 수였습니다. 제가 아주 치를 떨도록 싫어한 것입니다. 납세자 연맹은 뭐 현재 이 문제 갖고 다투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다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집권 사람들이 참 괘씸한 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박근혜 하고 문재인이 붙었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진성준 대변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 사진을 보게 되면 3년간 133벌의 정장을 입었다. 최저가인 한 벌당 150만원 적용하면 옷값이 무려 1억 9,900만원, 2억 원이다. 고급으로 계산해서 벌당 3,300만원으로 계산하면 3억 9,400만원, 4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박근혜가 뭐가 검소해? 그랬죠. 이때 박근혜 후보는 특활비로 옷을 입을 수는 없었죠. 후보였으니까. 근데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많은 옷과 브로치를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내놨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박근혜 후보를 비난했던 사치하다, 검소하지 않다고 했던 조직이 왜 자기들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쏙 도망가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의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건듭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들어가면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 라는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이유를 쭉 써놨어요. 왜 이 청원을 했는지. 눈에 띄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비롯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돈 가지고 마누라 옷 사줬으니 마누라가 대통령이냐. 그거 뭐 사줬는지 공개하라 이겁니다.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룬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 그러면 문 대통령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박근혜죠.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미 항소했죠. 항소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다. 야, 이건 뭐냐. 문재인 정권이 늘 했던 것이 어려운 사람들,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국민을 어려운 분, 잘 사는 분, 당연히 어려운 분들이 많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죠. 그분들을 우대하는 척해서 잘 살다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치는 인민재판 다수에 했죠. 네. 이렇게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가면은 인민들이 덤비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국민청원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공개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대해 7억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7억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현 집권단에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이겁니다. 야, 인민재판 좋아하던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퇴임하기 직전에 무궁화 대훈장을 스스로에게 수여합니다. 셀프 수여합니다. 이거는 뭐 법에 따라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취임할 때 받는 건데 자기가 다 퇴임할 무렵에 성공한 게 있으면 받겠다라고 해서 미뤘었죠. 그리고 본인은 받고 나갔습니다. 이 양반은 선한 게 있지. 이명박 대통령 지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우선 북한이 저렇게 설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치공학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퇴임할 권력이 통수권자 운운하면서 새로운 권력에 맞서는 모습 보였잖아요. 정치공학으로 말하면. 그러면 권력이 5월 10일부로 바뀌게 되면 당하는데, 그러면 그냥 순순히 협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현명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사파를 비롯한 좌파들이 마구 해먹었잖아요. 그 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통수권자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걸 문재인이 또 다 주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문윤 배틀이 벌어졌잖아요. 끝까지 문재인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한테도 이용당하고 옷 사주고 좌파들한테 이용당하고 착한 문재인이죠. 근데 이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도와줄까요? 네, 우선은 도와줄 겁니다. 자기들이 그 다음 칼을 받으니까. 이미 김민웅 씨가 경희대 교수, 과거에 촛불 시위를 재현해서 윤석열을 선제 탄핵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보기에는 24만 표 0.73%포인트로 진 게 너무 억울할 겁니다. 이 선거가 공정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줄였죠. 그러나 줄여서 요거밖에 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법카 비리가 남아있다는 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했습니다. 당신이 안 먹었다면 누가 먹었을까요? 이걸 조사할 수밖에 없죠. 경기도가 고발했고. 이것도 결국은 인민재판으로 갈 겁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커질 겁니다. 저는 김정숙 여사를 참 여자들 문제는 건들기 싫은데 좀 이렇게 본 적이 많아요. 2020년 8월 달에 한반도에 큰 홍수가 있었죠. 그때 제가 이 유튜브에서 평화의 댐이 서울을 살렸다. 평화의 댐이 많은 물을 담아줬기 때문에 화천댐도 받고 해서 서울이 큰 피해 없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곳에서 수재가 들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요. 4대강 해체하라 뭐하라 이런 헛소리 하고 다녔잖아요. 그 자기가 두려우니까 대통령 전용 열차 중에 경복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영원함 충청도를 하루에 싹 돌았어요. 설근설근 돌고 그때 주민들이 막 항의하고 합니다.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날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를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로 보내는데 여성분이 가게 되면은 좀 항의하기 어렵죠. 근데 이때 몸빼바지 입고 김 여사가 사진에서 보듯이 막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이 많은 국민들을 덜 분노하게 했었죠. 이 사진 중에 B컷 더 김 여사가 흐트러진 모습, 아줌마 같은 모습 사진들을 공개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고 저렇게 옷 많이 사 입는 김정숙 여사는 뭐냐 이겁니다. 이 김 여사는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썼었죠. 2017년 또 중부지방 호우가 났을 때 청주 어디에 가서 역시 봉사활동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 쇼잖아요. 어떤 게 김정숙 여사의 본심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수재 현장 가서 도와주는 게 그분의 본심입니까? 좋은 옷 입고 확 웃고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 가서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방산협정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이집트 문화부 장관하고 피라미드 관광하는 게 그분의 본 모습입니까? 사람은 뭐더나 즐겁고 이익된 쪽으로 가죠. 근데 너무 심하게 가면 문제죠. 일 다 하고 조금 노는 거 출장 가서 노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게 본심이고 그게 특수활동비 일하라고 한 비용 갖고 했다면 문제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근영 씨하고 오랫동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자기 언니가 영부인 역할을 대신할 때 언니가 이렇게 옷을 좀 입고 싶다 그러면 언니는 못 나가니까 자기는 얼굴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럼 동대문 포목시장 와서 요만큼 뭐라 그러더라? 옷감을 조금 떼어가지고 갖고 와서 언니한테 보여주면 그럼 그 옷 해갖고 이렇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달성으로 돌아갔고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취임합니다. 이제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인민재판 같은 게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 갈라치기로 어려운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을 쓰려고 하던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좌파들이 이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반항할 겁니다. 그거를 법으로 치면은 또 국민 갈라치기로 또 세를 모으려고 할 텐데 어쩌면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인민재판 형식으로 그들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